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6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과 쟤는 회사의 동료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둘 다 회사 규모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외아들인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남편의 3대 독자인데 정말 애지중지 키웠나 봐요. 늘 가게 일로 바빠서 형제도 없던 남편은 외아들로 자라면서 항상 혼자였는데도 알아서 잘 커졌다는 게 그렇게 기특할 수 없다면서 제가 인사가 했던 첫날에도 그렇게 아들한테 오구오구 내 새끼 이런 식이었어요. 아들 사랑이 지극하시구나 싶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않겠어요? 좀 표현을 잘 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내 아들만 최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도시에서 자랐었고 반면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죠. 저희 친정은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댁은 25년째 국수집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셨죠. 국수집이지만 떡볶이와 비빔밥, 김밥도 판매하고 있어요. 메뉴는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매출은 나온다고 했어요. 귀한 아들이라 장가 잘 보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친정 아빠가 젖소 목장을 하시고 우유를 공급해주고 있다 하니 힘든 일을 하시지만 망할 일은 없으시겠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예단도 많이 원하지 않으셔서 별 무리 없이 순탄하게 결혼하게 됐어요. 시댁은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에 가면 꽤 많이 바빠서 일손을 거들어들인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나 노후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셨기에 우리로서는 어떤 기대도 말아야 했고 저희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년도에 남동생이 먼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구해줘야 했기에 저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내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남편이 뭔가 옷가방 딱 2개만 들고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어느덧 4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2 아들이 생겼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드디어 독자를 끊어줬다면서 그렇게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녁에 프리주가 퇴근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래. 대표가 불러서 직접 말하더라고. 아니 갑자기 사람을 자르는 게 어딨어요. 대체 왜 그런데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잖아.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사실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선회가 많이 났거든요. 아니 내 딸이 정말 야근하면서까지 어떨까 해서 수습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표가 손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썸해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남편이 실수한 건 남편 잘못이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는데 무슨 자르기라니요. 저는 남편을 타일로 줬어요. 일단 실업급여도 나오니 좀 쉬면서 차근차근 취업 자리를 알아보자고 하고 이참에 여행이나 다녀오자 하고 기분도 풀어줄 겸 여행도 다녀왔죠. 그렇게 다녀오는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쉬면 안 될 것 같아. 일자리 알아보면서 당분간 아버지가 그래서 일 좀 도울게. 사실 어제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집에서 놀고 있으면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남편은 다음 날부터 아버지 가게 출근하게 됐죠. 근데 한 몇 달 지나 시댁 국수 가게 바로 옆에 큰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생겼어요. 문제는 메뉴가 겹친 게 너무 많았죠. 그 분식집은 정말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국수는 물론이고 김밥과 떡볶이 심지어 가격대도 비슷해서 손님들이 전부 거기로 가더라고요. 오픈 때라 그런지 음료도 서비스로 나오고 커피 자판기까지 놓여 있어서 평일 점심시간 손님들도 많이 뺏겼어요. 결국 가게 매출은 현저히 떨어지고 가게 월세를 내는 비용마저 빠듯했어요. 시댁의 25년 전통 국수 가게는 그렇게 폐업하게 됐죠. 부모님들은 그동안 모아놨던 돈마저 폐업하면서 다 써버렸다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망연자실하셨어요. 시댁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좀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저희 상황에서 저희도 적자라 힘든데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말에 오랜만에 친정에 왔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도 와 있더라고요.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목장 일을 종종 도왔어요. 젖소 먹이 주는 것부터 우리 관리 우유 짜기, 심지어 젖소 새끼 낳을 때도 같이 새끼 빼는데 도와줬고요. 목장 일의 전반적인 일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없긴 했는데 동생만큼은 아니었죠. 그날도 남동생은 아버지를 돕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라고 물으셨어요. 작은 어른,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여기 내려와서 목장 일도 배우고 우유 납품하는 것도 도울 수 있어요. 저희 애들 봐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친정 아빠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와 남동생 부부도 놀란 토끼처럼 눈을 뜨고 바라만 볼 뿐 다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민망해서 남편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말했어요. 여보, 나한테 말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한테 말했으면 아버님께 말해보라고 했겠어. 그만큼 내가 지금 절실해서 그래? 자기도 잘 알잖아. 남편의 말에 저다 할 말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것과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사이에 아르바이트 했던 비용으로요.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업급여 끝나면 당장 생활이 막막했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우리 집까지 차로 1시간 거리야. 왕복 2시간이고 자네한테는 일이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노동력으로 힘이 많이 들어 괜히 고생해서 정은이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어서 취업자를 알아보게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목장 물려받으려는 생각으로 일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 솔직히 아버님 우유 납품하시니까 그걸 내가 한번 맡아볼까 하고 말씀드린 거지. 우리 아버지 아무 목적 물려줘도 내 동생한테 물려주실 거야. 내 동생이 일 다 알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아빠가 가고 계시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거 봐서 잘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엄청 바쁘고 부지런해야 되고 많이 힘들어야 돼. 단기간에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빨리 취업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남편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안담은 입술과 굳건한 눈빛이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걸 표정으로 알려줬어요. 고집이 정말 세거든요. 남편의 고집 표정에도 저는 다시 한번 안 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일자리는 알아보지도 않고 일주일에 3번씩 왕복 2시간 거리에 친정을 저에게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매번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정서방마냐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남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그 틈을 타서 저희 부모님께 잘 보여주고자 목장 일을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인 남편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하시고 저에게는 영상통화하셔서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하시거든요. 남편한테 전화할 때마다 친정집 목장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속이 뒤틀리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저와 영상통화로 아이들을 바꿔주고 시어머니가 애들한테 엄마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영상통화로 얼굴을 맞대고 하신다는 말씀이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니 어떻게 왕복 2시간 거리인데 우리 아들을 힘들게 불러서 일을 시켜도 돼?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와서 일 도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없고요. 그이가 좌절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소들 똥 치우고 냄새나고 뒷발에 치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 냄새 다 빼서 차에서도 냄새가 나이를 하겠다고 카더라도 적당히 시켜야지. 어머니 목장이나 농장이나 공장이나 쉬운 일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이가 힘든 일 못할 거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지 말랬는데 그리고 오지 말잖아요. 한번 마음먹으면 누가 뭐래도 하는 거 저도 포기했어요. 사돈은 참 좋으시겠다. 아들도 있으신 분들이 아들 하나 더 생긴 거네. 내 아들은 처가에만 잘하고 됐다. 어머님은 꼭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끊기 전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남편, 공짜로 일 시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가면서도 남편은 꼭 장인어른, 장모님 드리겠다고 에너지 드링크라도 사서 갖고 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우유는 물론 거래처인 치즈업체에서 보내온 과일, 치즈나 과일, 엄마 반찬 등 다양하게 손에 쥐고 오고 그뿐만 아니라 매주 조급으로 일당도 후하게 쳐주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한 3달쯤 지났을까요? 일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은 오늘 거래하는 가게가 있는데 납품 갈 때마다 보는데 장사가 잘 된다면서 한번 전화기라도 가보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자기도 같이 가볼래? 가게 어떤 가게인데? 아빠 거래처라고. 우유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래. 근데 우유만 파는 게 아니고 우유 빙수와 커피 디저트도 판다고 하더라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같이 갈래 그래 그러자 애들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주지.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나들이나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저 주말에 저희 가족은 친정 아빠와 함께 거래처인 우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봤죠. 매장은 크지 않았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테이크아웃 코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좀 줄도 서 있고요. 안에 매장에는 이미 만석이었어요. 남편이 우유를 카트에 싣고 아빠와 같이 들어왔어요. 아빠는 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는 남편과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잠깐 여기 있다가 뭐 하는지 보고 생각해봐라고 하시고는 먼저 차례를 떠나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게를 살펴봤어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고 무엇보다 테이크아웃으로 아이스크림을 산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아이템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빠가 공급하는 우유가 좀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유뿐 아니라 치즈업체, 생크림 업체, 제빵업체, 개인 가게 등에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유심히 지켜보고 메뉴도 사진으로 찍어가더니 메모지를 챙겨왔는지 꺼내서 적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진 않고 그 우유 아이스크림을 개인 창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서서 창업을 해 가게 낼 돈이 있어. 임대료는 어떡하고?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실 거야. 나랑 아버지가 같이 하시기로 했어, 여보. 창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알아보고 준비할 게 많은데 쉽게 그걸 하겠다고 그래? 아버님과 공동 창업한다고 해도 창업 비용을 어떻게 준비할 거야? 우유 공급은 이미 장인어른이 해주시기로 했어. 그리고 본가집 저당 받아서 대출 받고 나도 대출 좀 하고 우리 대출까지 하면서 가게를 내자고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야. 내 생각엔 말이야. 우유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보는 거야. 일단 몇 달 준비 과정으로 바리스타와 디저트 배워서 창업할 거고. 우리 이제 가업을 할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주고 밀어줘, 여보. 사업가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가게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도 커가는데 그냥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낫지 않아. 고정급에 나오니까 돈 관리하기도 편하고 난 그냥 자기가 다시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얘야, 너. 나 하루아침에 잘린 거 잊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지난 10년 세월이 허무했는지 알아? 회사는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잘해도 그건 당연한 거고 뭐 하나 실수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치는 게 회사야. 이미 다 저지르고 통보한 남편의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까지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저 두 고집불 통부자를 많이 하겠어요? 저는 너무 무리해서 대출 받으면 안 된다고 한동안 정해주고 그럼 알아서 잘 준비해보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창업할 생각에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집에서도. 디저트 개발에 열심히 여서 아이들 간식이나 주말에 점심은 남편에게 바라는 음식들로 배부르게 먹었죠. 제가 먹어봐도 맛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뒤 새로 가게를 창업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극수가게 하시면서 종에 서서 몸에 무리가 가서 이제 일은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심한 편인데 움직이시는 게 힘드시대요. 어차피 그동안 두 분이 하신 일을 이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게 됐으니 이참에 어머니 쉬라고 시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남편은 음식 담당이고 아버님은 납품 관리, 매장 청소 관리 등 분담해서 운영하게 됐어요. 견학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 메뉴 아이템을 참고로 남편에게 바란 메뉴는 새롭게 연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서 손님이 늘었어요. 저희 아빠가 당연히 제일 품질 좋은 우유만 공급을 했고 아버지가 거래하는 치즈 업체와 빵 업체, 생크림 업체에도 부탁을 해서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싸게 들여와서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기에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이 났죠. 그렇게 사업이 대박나자 시댁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시댁집 저장마다 대출을 받은 돈과 우리가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다 변제했어요. 사업이 대박나니까 남편은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남편 모습을 보며 길에서 다들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남편이 쉬는 날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어요. 남동생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만 부른 게 아니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친정아빠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힘이 들어서 더 못하게 했고 목장을 정찬이한테 물려주기로 했다. 정찬이가 어릴 때부터 일에 익숙하게 도와오면서 잘 알았으니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토끼 노래하며 조금 언성을 높이며 네, 갑자기요. 장인어른, 저도 그동안 일을 도와드렸는데 왜 전화만 넘겨주세요? 라고 물어봤다. 그럼 납품 관리도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는데 원래 이런 사람인 걸 10년 동안 내가 몰랐던 건가 싶더라고요. 납품 관리는 아직 좀 더 배워야 하니까 바로 물려줄 수는 없고 작은 하나씩 넘기려는 생각이야, 했다. 옆에서 남동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했는데 매형 말이 너무 기분 나빴지만 아이들도 있는 데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 참았다. 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투덜댔어요. 천아, 뭐 알기나 하고 목장 일 맡아서 한다는 거야? 그 납품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자긴 어른 거래처가 몇 곳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우리 가게만 해도 매달 정산할 때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데 보고 자란 거라 봤자 젖소 목장 관리 정도일 텐데. 다른 일들 다 어떻게 내려고? 장인어른은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 동생은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잘 해낼 거야? 멍청한 애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빠 몰라 일 시켜보고 잘하는 집 보고서 일거리 주는 사람이잖아. 당신도 목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니 아버지가 사업 연결시켜 주신 거고. 내 동생도 그동안 아빠 옆에서 꾸준히 일 배우면서 잘 해왔고 잘 해낼 거라 생각하시니까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 얘야, 넌 집에만 있으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유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목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머리 아팠는데 그걸 내 동생이 어떻게 하냐? 가업이라고 물려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할 사람한테 물려줘야지. 당신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혹시 목장 물려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장인어른 꽤 큰 사업하고 계시는 거야?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도 나를 좋게 보셨으니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보겠냐고 권하신 걸 테고 혈연이 아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제 망했네, 망했어. 누가 누구더라? 망했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막말하지 마. 나 기분 나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그 앙담은 입술에 굳건한 눈빛이 뭔가 자기가 생각한 그림에 지금 벗어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표정에서 생각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라 저는 이 사람의 속내가 다 보이거든요. 당신은 그저 지금 가게나 잘해. 괜히 우리 아빠 사업까지 넘보지 말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더는 말하지 못하도록 딱 잘라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도 다른 말하지 않았는데 제 동생만 보면 불만스러운 표정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목장일에 맞게 시작한 다음부터 아빠가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거래처에 얼굴 알리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가게 갈 때 아빠와 같이 가면 가게 안까지 들어가도록 했는데 남동생만 납품을 가면 가게 뒷문에 박에다 두고 매장에 냄새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요. 동생한테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니까 괜히 작은 누나 때문에 누나 부부 싸울까봐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점점 시건방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다툼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우유나 프로 문제로 남편을 목장으로 오라고 불렀다네요. 남편의 친정으로 가면서 저에게 전화했는데 야네, 동생은 위아래도 없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누구 보러 오라가라야? 뭐, 당신 지금 내 동생한테 새끼라고 했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다. 왜? 바빠 죽겠는데 자가 오면 될 것이지? 누구더러야? 동생 교육 똑바로 시켜. 그럼 가지마. 내가 전화해서 내 매형이 하도 재수없게 굴어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할게. 너는 그렇게 불화를 꼭 만들어야겠냐? 내가 너랑 말해서 뭐 해 끊어. 사람이 돈이 없다가 갑자기 많아지니 이렇게도 변하더라고요. 사실 우유 제조 과정은 아빠가 부르실 때 남편이 매번 목장 가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동생이 오라고 했다고.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은 계속 투덜댔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네 집 맞춰줘야 되냐? 우리도 이제 매출 잘 나오는데 이참에 납품업체 바꾸면 누가 더 손해인데 요새 다른 우유 업체에서 자기들이랑 거래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영업인데이 참에 확 바꿔버릴까 보다. 어디다 대고 나이도 어린 게 나더러 오라가라고 있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 그렇게 불만이면 다른 업체를 찾아봐.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동생 험담하지 마. 당신한테 험담 드릴 만큼 내 동생 잘못 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 하더라고요. 이간질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남편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친정을 험담하고 비하하고 너가 지금 위치에서 너처 같은 여자가 어울리기를 하냐? 냄새나는 친정에 어울리긴 하냐? 하면서 개성이 옆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긁었나 봐요. 우연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둘이서 저희 친정을 험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하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제가 보고 있던 걸 발견했는데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뭐 어쩌라고 지런 표정으로 보이는데 점점 저에게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얘야, 정은호, 내가 한마디만 하자.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빠가 도와줘서 잘 된 거 알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말아야지. 내가 부끄러워. 그리고 아버님은 나한테 거래처만 소개해 주셨던 거고 나한테 이제 우유 나쁜 것을 사장님밖에 안 돼 은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놀고 자빠진 게 어디서 건방을 떨어 그러더니 제 어깨를 툭 쥐고 지나가더군요. 저도 한 성격해서 열받아서 머리 쥐어잡고 뜯었네요. 안 그래도 40살 되면서 머리도 잘 빠졌는데 정수리가 더 훤해졌어요. 남편이 먼저 툭 치고 지나갔으니 응징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2년 전 청약으로 된 새 아파트를 이번에 입주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는 처남도 이사를 가는데 나도 이사를 가야겠다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집을 알아보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집을 알아보셨어요. 정작 저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말이죠. 사실 저는 좀 반대했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고 학군도 좋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그냥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가자. 아니, 지금 이사 가게 되면 대출 받고 가야 해요. 하잖아. 좀 더 돈을 모으고 생각하고 지금은 옮기지 말자.
곧 설득했죠. 그랬더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반대냐? 너도 그 집 식구 아들 할까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처남도 이번에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너는 처남 청약한 거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처남보다 뭐가 못났어? 그보다 못한 아파트에서 사냐? 나도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으니까? 여기 있고 싶으면 너 혼자 남아. 나는 우리 애들 더 좋은 아파트에서 키울 거니까 하더니 제 의견은 싹 무시하고 집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휴무일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더니 좋은 조건에 나온 집이 있다며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도 준비시키고 저도 준비하고 시부모님이 도착하셨길래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조석에 내리시더니 남편은 보조석에 앉아서 제 아이들을 먼저 뒷자리에 태우시다니 제가 타려고 하니까 자리도 안 비켜주시고 저를 밀치더니 차 문을 딱 잡으시면서 너도 가려고? 내가 뭐 알았다라나 하면서 넌 그냥 집에 있어. 네, 왜요? 저도 살 집인데 같이 봐야죠. 내가 거길 왜 들어가? 새 집을 구했으니 며느리도 새로 찾아봐야지 됐고 넌 그냥 집에 있어. 그러면서 씩 웃더니 차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그 말을 들어놓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렇게 괜찮은 저를 놔두고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고 황당하고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멍하니 차가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정을 추스르고 전화를 받았죠. 근데 전화기 속에서 아빠가 우리 딸 뭐 하고 있어? 점심은 먹었어.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엉엉 울자 당황한 아빠는 무슨 일이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고 아빠는 왜 그렇게 울고 있냐 면서 걱정스럽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새 집을 보러 가는데 저만 이렇게 버려두고 시댁 식구들이 가버렸다고 하니까 남편은 가만히 있었냐고 물으시길래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응답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되시고 아빠는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뭐야, 정서방 사람이 아주 못됐구만. 내가 이것들을 그냥 끊어봐라 하시더니 전화를 또 끊으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대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무작정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애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와 사이가 좋은데 그렇다고 양육권을 아빠한테 줄 생각은 없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무작정 걷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화가 나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 바로 욕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편 전화가 끊기자마자 바로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당장 집에 가서 짐 싸서 여기로 내려와라네 갑자기요. 제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너 그동안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고 살았던 거야. 내가 이 인간도 결심해서 오늘 당장 우유 공급 끊기로 했다. 사람이 말이야.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애들 오면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짐을 쌌어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 대체 장로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너 같으면 화 안 나. 너네 가족들이 나버리고 갔을 때 아빠가 타이밍 딱 맞게 전화하셔서 뭐 하고 있냐길래 사실대로 말했다. 왜? 뭐, 너 제정신이야? 그걸 사실대로 말하면 어떡해? 지금 장인어른이 우유 공급 끊겠다고 난리 났어. 내가 왜 거짓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우유 업체에서 거래하자고 많이 영업한다며 그 중에 고르면 되잖아. 그리고 난 당신과 이혼할 거야. 애들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을 밀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신기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니 붙잡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혼. 너 따위가 나랑 이혼하면 뭐 해먹고 살 건데?
애들 꿈도 꾸지 마. 어딜 데려가려고? 그 냄새나는 너희 친정에 데려가려고. 누구 마음대로 너 좋은 말로 할 때 나 보내주는 게 좋을 거야? 너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 너네 엄마랑 내가 험담한 거 내가 다 증거로 남겨놨어. 고소 때리기 전에 이건 놔 하니까 남편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아이들에겐 냄새가 나는 곳이기도 할 텐데 항상 소들을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소를 먹이더라고요. 주고 직접 우유도 먹일 수 있도록 체험도 시켜주니 아이들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남편이 받았는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얘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너나 장인어른이나 난 망하게 하려고 작정들 했니? 이제 남인데 당신 상황이 어찌 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깔끔하게 이혼하자. 서류 작성해서 보내줘. 지금 장인어른이 우유 공급 중단해서 급하게 마트 가서 우유 사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치즈 업체, 생크림 업체, 빵 업체에서 단가 올리겠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 아빠랑 뭔 상관이야? 다른 우유 업체에서도 많이 찾아온다며 됐어. 그리고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가 진짜네 서방이랑 시아버지 빵 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일 크게 만들었으니 당장 내가 다 수습해. 제가 왜요? 제가 뭐 한 거 있어요? 저는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수습해요. 무식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너도 생각하는 게 참 무식하구나. 내 서방이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고 내 자식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나 있을 것 같아 생각이라는 건 하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새며느리 들으신다면서요. 애들 아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하는데요. 어머니 새며느리들이시라고 아이들과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서 떨어져 주겠다는데 고마워하시지 못할 망정 왜 그러세요? 뭐 그래, 솔직히 너도 시골 촌뜨기 같아서 싫고 사돈에도 동물을 키우니 가끔 뵐 때도 냄새나고 차에도 냄새 배서 너무 싫더라. 이참에 세련되고 우아한 집안이랑 사도 날란다 난리 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 수습해. 어머니 정말 용서가 안 되시네요.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큰 상처를 주셔서 모멸감을 느껴서 그대로 못 넘어가겠어요. 어머니, 이거 다 녹음되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 전화 받지 않을 테니 할 말이 있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수입이 없기에 양육권을 갖기가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됐죠.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무시와 부모님 바라는 증거물 등 모두 합해서 변호사에게 좋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받으니 아이들과 살기 어렵지 않을 만큼은 받게 됐어요. 남편의 저와 이혼 정리하고 나서부터 가게가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아빠가 우유 언급을 끊으면서 연결됐던 다른 업체들도 다 단가를 올려버렸고 우유 거래하자고 영업하던 우유 업체들도 단가가 좀 높다 보니 도저히 판매 가격에 맞출 수가 없었나 봐요. 할 수 없이 가격으로 올렸는데 단가에 맞춰 올렸더니 가격대가 현저히 올라갔고 결국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비슷한 가게가 여러 군데 생기기 시작했대요. 시내 가게가 한때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주변에 다른 상인들까지 모방한 가게를 낸 거죠. 마치 예전 국수집 망할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때 폐업하면서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죠. 나중에 맺은 먹장과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가게가 망해버렸으니 그 모든 비용도 뒤집어 써야 했고 위약금까지 내게 됐어요. 정말 다행인 건 저와 이혼할 때만 해도 아직 버틸만 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재산 분할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돈 정리까지 다 하니까 13평 떨어질 뻔하나 겨우 건졌대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한번 크게 망하니 다시 사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재취업하고 지금은 전 남편을 벌어온 돈으로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 남편과 만나긴 해요. 저와 재결합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남편 얼굴만 봐도 진저리가 나서 싫더라고요. 따로 사무실을 냈어요. 동생이 먹장 물려받고 나니요. 우유 매출이 더 올라서 혼자 감당이 안 된다며 저에게 나쁜 관리와 거래처 관리 같은 사무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래도 사무보다는 먹장 관리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다면서요.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시간 좀 여유가 좀 생기면 우유를 베이스로 한 저만의 가게를 열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제 개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